음속의 5배인 시속 6,120km 이상의 속도, KTX의 20배 이상, 여객기의 거의 7배 가까운 속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몇 시간 내에 타격 가능, 어이쿠. 적어도 비행 또한 가능해 사실상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요격이 힘들다는 이 무시무시한 것. 뭘까요?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꿀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는 별명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개념이나 형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는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았으나 지금 최신형 무기 체계인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아주 진심으로 덤벼드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삼국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의 3파전이 이미 시작됐고 인도나 일본 같은 다른 강국들도 지금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극초음속 미사일의 정체는 뭔지,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죠. 물론 탄도미사일도 이 속도 내지는 더 빠른 속도가 나오는데 이 탄도미사일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 아래로 쭉 떨어지는 이런 탄도곡선을 그리는 비행을 해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이죠. 대포같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행 경로가 어느 정도 예측은 되고 또 일단 높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방식이니까 어느 정도는 탐지가 쉬운 편이에요. 빨라도.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다릅니다.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활강체 등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비행이 가능한 것들을 지칭하는데요. 이 극초음속 무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도미사일에서 변형된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활강체입니다. 탄도미사일처럼 로켓 위에 달려가지고 높은 곳까지 아주 빠르게 올라가긴 해요, 높이. 하지만 이 내려올 때가 달라요. 그냥 탄도미사일 같이 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글라이더처럼 급격히 활강하면서 복잡한 어떤 경로를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낮게 깔려갈 수도 있고. 한마디로 탄도미사일과 달리 더 복잡한 경로와 복잡한 고도를 통해서 매우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중국의 둥펑 17인데요. 201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해서 실전 배치를 완료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마하 5 정도의 속도로 최대 2,500km까지의 사거리를 가졌는데요. 이게 문제가 기존의 탄도미사일 요격용 어떤 미사일들로 요격하기에는 까다롭게 아주 궤도가 낮고 또 빠른 속도를 가진 데다 대함미사일로서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미 해군 항모전단의 위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벌어진 대만 봉쇄 훈련에서도 이 둥펑 17이 참가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대만 해역 곳곳에 둥펑 계열 미사일 11발을 동시다발로 퍼부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죠. 다행히 둥펑 17은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훈련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무섭죠. 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미 육군에서는 극초음속 활강체로 LRHW, 즉 Long Range Hypersonic Weapon, 극초음속 장거리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올해 1월 첫 시험 발사에 실패했으나 현재도 꾸준히 개발 진행 중입니다. 미 공군도 AGM-183 ARRW, 즉 Air Launched Rapid Response Weapon, 항공 발사 신속 대응 무기를 개발 중인데요. 이것도 로켓을 통해서 초기 가속을 얻은 다음에 활강체가 분리돼서 마하 5 넘는 속도까지 가속되는 것은 다른 어떤 극초음속 활강체들하고 같지만 미 공군에서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폭격기로부터 발사하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공적으로 발사 시험을 마쳐서 빠른 시간 안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말 그대로 탄도미사일을 비행기에서 매달아서 하늘에서 발사하는 건데요. 극초음속 활강체와 달리 그냥 탄도미사일을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다만 속도는 마하 10 정도로 매우 빠르다 이런 장점은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의 킨잘, 즉 러시아어로 단검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을 세계 최초로 실전에 사용한 기록도 남겼는데요. 2017년에 실전 배치된 무기로 미그-31 전투기에는 한 발을 장착할 수 있고 Tu-22M 백파이어 폭격기에는 무려 4발 장착이 가능합니다. 킨잘은 마하 10에서 12의 속도로 비행하며 사거리는 이제 백파이어 폭격기에서 쏠 때는 무려 3,000km,
미그 31 전투기로 쏠 땐 2000km가 되는데 이거는 비행 고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차이가.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주변 대기를 아주 뜨겁게 만들어서 일종의 플라즈마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걸 목격한 사람들은 막 뭐가 불덩어리 같은 데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파를 흡수하는 일종의 스텔스 능력까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 효과가 얼마나 실제로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스크램제트는 제트 엔진의 일종인데요. 아주 빠른 속도가 돼야지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그런 특수한 구조의 엔진입니다. 제가 이거 제트 엔진 전문가가 아니니까 복잡하게 구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하 6 이상의 속도를 기본적으로 내며 이론적으로는 최대 마하 15의 속도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켓 엔진도 물론 빨리 갈 수 있지만 로켓은 연료와 함께 산소 역할하는 산화제까지 함께 실어야 돼요. 뭐 액체 산소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반면에 스크램제트는 공기 중에 산소를 빨아들여 사용하기 때문에 로켓 엔진과 달리 이 산화제를 실을 필요가 없죠. 연료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체의 속도와 방향이 급격히 바뀌면 엔진이 멈추거나 아예 엔진이 파괴되기도 쉽기 때문에 복잡한 기동이 요구되는 어떤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못 써요. 단점도 있는 거죠. 스크램제트는 현재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개발 중인데 현재 가장 실전 배치에 근접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입니다. 이 광물 지르코늄 뜻하는 건데요. 마하 9까지 가속하며 사거리가 약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러시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고 흑해함대부터 실전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실전 배치되면 이것도 우크라이나에 사용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인도 역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브라모스2라는 스크램제트 방식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 또한 마하 8의 속도로 최대 1000km의 비행이 가능한데요. 이 미사일은 사실상 지르콘의 인도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도는 이것 외에도 몇 종류의 극초음속 무기를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미 2013년에 스크램제트 시험 비행체인 X-51을 B-52 폭격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발사한 사례가 있어요. 이 기술을 토대로 몇 종류인가의 스크램제트 무기를 연구 중인데요. 현재는 호주와 공동으로 사이파이어라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실전 배치가 되고 사용이 됐을 때 이 막을 방도가 아직은 없는 건가요? 현재 실전 배치된 걸로는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들이라면은 제한적인 요격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얘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린 문제거든요. 뭐 마하 5, 6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마하 10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면 뭐 굉장히 골치 아프네요, 이거. 어쨌든 미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체계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긴 합니다. 또 극초음속 활강 미사일처럼 변칙적인 비행을 하는 그런 미사일들을 추적할 수 있는 위성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도 했고요. 이 위성은 재래식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미사일 조기 경보뿐 아니라 발사된 미사일의 추적에도 쓰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2025년 4월 발사 예정으로 총 28대의 위성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차기 구축함에 레이저 요격 체계를 탑재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거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에 실패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달아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레이저라면은 어쨌든 속도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잖아요. 거리가 문제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쓰일 상황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